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신규 확진자가 올해 1월 이후 약 6개월 만에 다시 8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6개월 만에 800명대로 올라섰다. 이게 모인 사람들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당국의 조치 결정 책임입니까? 원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뭐 양쪽에 다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여러 번 겪었는데요. 그러니까 방역 완화에 대한 발표가 있고 나서 방역 완화가 시행되기 전에부터 확진자가 늘어오는 상황들을 작년에 우리가 이제 이태원발의 확산 때도 그랬고요. 예. 2차 유행 끝나고 나서 이제 방역 완화됐을 때 이제 그 방역 완화되면서 확진자 늘어났는데 그러면 3차 유행으로 이제 지나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매번 똑같이 방역 완화에 대해서 이제 시그널을 보내게 되면 국민들이 그 전부터 좀 이완되고 특히 젊은 층들, 특히 20대에서 50대 사람들이 일단은 그런 모임이 좀 많아진다든지 또는 접촉이 많아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수도권의 상황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전체 확진자의 80%가 수도권에서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매번 유행이 시작될 때요. 그러니까 수도권, 그러니까 1차 유행에 대구 경북이 시작됐지만 2차도 그렇고 3차도 그렇고 다 수도권에서 먼저 확진자가 늘어나고 나서 그 이후에 전국 단위로 확산되는 그런 그 패턴들을 계속 보이고 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서의 지금 확산세를 이번에 안정화시키지 못하면 이번에 또 지금 휴가철이 겹치는 상황이고 지금 수도권은 뭐 방역이 유예되긴 했지만 다른 지역은 다 이미 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되면서 완화가 된 상황이라 수도권하고 다른 지역의 그런 방역의 수준이 상당히 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풍선 효과나 이런 것들 때문에 비수도권으로 확산되는 건 시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뭐 영국 같은 경우는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완전히 네. 덮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세계보건기구의 유럽 담당 국장이 얘기한 거 보면 유럽 대륙에 아마 8월이면은 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대유행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우리도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변이 바이러스를 막는 부분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데 일단 유입을 잘 막거나 아니면 그 유입이 됐을 때 유행 상황 자체가 안정화가 돼야 변이 바이러스도 같이 안정화가 되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유행 상황이 안정화가 안 돼서 뭐 1,000명, 2,000명 이런 식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서로가 이제 나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돼서 확진자들 늘어나면서 그 중에 이제 변이 바이러스 특히 델타 변이가 주종으로 바뀌는 상황도 시간 문제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초기에 강력하게 억제를 해줘야 델타 변이가 국내에서 유행되는 부분들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수도권의 거리두기 완화가 일주일 연기됐지만 일주일 뒤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그렇지만 방역, 뭐 경제도 저희가 불확실성이 제일 문제라고 하지만 예. 방역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받아들여졌을 때 이게 앞으로 1, 2주 후에 어떻게 될 거라는 게 명확하게 제시가 돼야 시민들도 자기가 어떻게 생활할지 방향성을 예.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유예로 결정할 게 아니라 지금 일주일 유예 상황에서 앞으로 2, 3주 또는 한 달 정도를 우리가 어떻게 지낼지에 대한 그 방향 제시를 분명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주말에 논의를 잘해서 월요일쯤 돼서는 앞으로 방역 단계를 어떻게 갈 거고 이 기조를 뭐 몇 주 이상 유지할 거라고 명확하게 발표를 해줘야 그래 뭐 휴가를 짜고 있는 시민들도 휴가를 좀 뭐 줄인다든지 아니면 좀 사람 만나는 거를 취소하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명확하게 다음 주 초에는 앞으로의 한 달 정도의 방역 계획을 밝히는 게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실은 뭐 지금 여행이나 휴가 얘기를 하셨지만 가게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연락을 하면 열면 되고 닫으라 그러면 닫으면 되는 게 아니라 네. 알바생 미리 구하고 시설 또 재료 들여오고 다 했는데 자 갑자기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언제쯤이면 된다든가 언제까지는 일단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를 좀 분명히 해주면 좋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게 참 예. 어렵네요. 그나저나 당장 주말에 민주노총이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뭐 8,000명 정도는 모일 거라고 하는데 글쎄요, 우리가 그동안 백신 접종을 했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라든가 방역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분들 위주로 맞았기 때문에 내일 도심에서 모일 노동자들은 그렇게 예방접종이 많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옛날 그 도심 집회 때문에 위험했던 거랑 이게 반복이 되겠습니까? 또 하필 딱 오버랩이 되는데요. 작년에도 여름이었고 예. 그다음에 예. 강화문에서의 집회들이 열리면서 이제 전국 단위 확산, 그러니까 2차 유행의 시발점이 됐던 상황들인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예측 못하는 상황이고 특히 수도권이 지금 델타 변이가 유행되는 상황인데 한두 명이라도 델타 변이 감염자가 섞이게 되게 되면 현재 전파 양상 자체가 매우 빠른 거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규모의 그런 확진 상황들 또 지방에서 또 많이 올라오셨잖아요. 예. 또 그런 분들이 감염된 상태에서 만약에 본인의 이제 근무지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지방에서의 상황들도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내일 집회는 대승적으로 민주노총에서 취소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엄중한 상황 속에 이제 백신 접종은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7월에 주로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이 접종이 되는데요. 모더나는 50대 그리고 화이자는 고3에 접종이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나눈 겁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접종 들어올 때 이제 물량을 확보되고 접종 시기하고 물량이 맞으면 매칭을 시키는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초기에는 화이자 백신이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고3하고 이제 교사들, 고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7월 중순 넘어서부터 모더나 백신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생산도 되고 해외에서도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50대에 대한 접종은 이제 모더나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